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 자, 오늘은요, 취득세, 그 중에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를 해보겠습니다.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자, 요거는요, 논리가 일정합니다. 아주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은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말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 문제, 계산 문제 전부 다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논리만 이해하고 있으면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발 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제발 나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취득세 과점주주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키워드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핵심 키워드. 제일 먼저 상장법인은 제외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여러분 혹시 하십니까? 삼성전자의 주식을 내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만 적용합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죠. 상장법인의 주식을 70% 가지고 있다. 이때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를 계산한다. 틀린 말. 상장법인은 무조건 제외입니다. 비상장법인만 해당되고요.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갖다가 과점주주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비상장법인만 해당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과점주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점주주가 되면은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이 규정은요, 페널티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주식을 갖다가 50% 초과해서 내가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법인이 말이죠. 법인이 자동차를 한 대 샀습니다. 자, 자동차는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러면은 법인 명의의 차를 샀으니까 당연히 법인이 먼저 취득세를 한번 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약에 이 주주가 말이죠.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6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제 이 법인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주주야. 너 60%나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이 법인은 그죠? 이 사람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법인은 내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요 자동차는 법인이 형식적으로는 취득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과점주주가 이 차를 취득한 것과 같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법인이 취득세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취득세 한 번 더 내라. 이게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을 50% 초과해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법인은 내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저는요. 절대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인데 이게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느냐. 저는 반대론자지만은 어쨌든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50%를 초과하고 있으면 과점주주고 이때 이 과점주주는 이 법인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지분만큼 한 번 더 취득세를 내라. 자, 됐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 다음 가시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80%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과점주주죠. 과점주주. 그런데 이 사람이 80%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딱 보니까 법인이 골프장 회원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골프장 회원권은 취득세를 내야 되죠? 예, 취득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취득하면서 당연히 법인 명의로 취득세를 한번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한 번 더 내라. 얼마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80% 지분만큼 요 골프장 회원권의 취득세를 80%만큼 한 번 더 내라. 이게 간주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내야 돼요. 두 번. 저는 명백하게 이걸 갖다가 이중과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 법인이 취득세를 냈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주주가 한 번 더 내느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법인은 이제 내 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논리입니다. 자, 그다음요.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법인이 설립할 때부터 과점주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법인을 최초로 설립을 합니다. 법인을 만듭니다. 그때 이 사람이 80% 주식을 처음부터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설립 시 과점주주는 봐줄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설립 시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주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틀린 말. 법인 설립할 때부터 이미 50%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간주 취득세를 안 낸다. 자, 간주 취득세는요, 간주란 말은 우리 세법에서요, 간주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지만은 마치 그거인 것처럼 간주해가지고 세금을 내라. 이걸 갖다가 이제 간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세는 이 사람이 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법인이 지금 이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인이 한번 내면 되지만은 그러나 얘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취득세를 한 번 더 내라 이 뜻입니다. 그러나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는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그러면 과세 시기를 보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60%죠. 50% 지분을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된 그때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전부 다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50%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시점에 법인 장부를 쫙 봅니다. 그러면은 건물이 있네, 차가 있네, 골프장 회원권이 있네. 그러면은 요 세 개에 대해서 60%만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과점주주 요 비율만큼 통으로 한 번 더 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그 자산들에 대해서 60%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한 번 내면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취득세 60% 한 번 냈겠죠. 그리고 나서 광업권을 새로 이 법인이 취득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과점주주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법인이 또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업권 여기에 대해서도 간주 취득세 60%만큼 한 번 더 내느냐? 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과점주주가 되고 난 다음에는 취득세 없습니다. 60% 이때 한 번 냈잖아요. 과점주주가 된 그 시점에 법인 장부를 보니까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60% 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일단 끝입니다. 지분이 변동이 없으면요, 그 상태에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광업권을 사든 다른 건물을 또 사든 그거는요, 간주 취득세는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고 난 다음에는 취득세 없다는 거.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에는요, 원래는 40%였습니다. 이 사람이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50%를 초과하지 않죠? 그러면은 과점주주 아니죠? 간주 취득세 안 내죠? 그런데 20%만큼을 새롭게 더 샀습니다. 그래서 60%가 됐습니다. 과점주주가 돼버렸네. 자, 이때는요, 자, 법인 장부를 보니까 이런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60%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요 사람이 60% 과점주주가 된 그 시점에서 요 통으로 60% 전체에 대해서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40% 취득세를 내느냐 아니면 20% 여기 40%만큼 내느냐 아니면 증가한 20%만큼 내느냐 다 틀렸습니다. 무조건 60% 통으로 다녀야 됩니다. 자, 그럼요. 요거 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 문구 그대로인데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자 유한책임사원은 보지 마세요. 유한책임사원은 유한회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자 아까 말씀드린 40% 처음에는 과점주주가 아닌데 20%를 더 사가지고 60%가 됐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즉 60% 그죠? 지금 현재 과점주주가 된 이 60%를 통으로 그때 취득한 것으로 보고 60%만큼 취득세를 내라 이 말입니다. 늘어난 20% 아니고 원래 있던 40% 아니고 60%를 통으로 내라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요 바로 알아차리고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자 계속합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60%를 가지고 있다가 20%를 더 사가지고 80%가 되었죠. 그죠? 자 그러면요 60%는 뭡니까? 이미 과점주주죠. 그래서 60%만큼 취득세를 한번 냈어요. 그러고 나서 20%를 더 샀습니다. 그러면 20% 증가했죠. 80%도 과점주주죠. 그러면은 20%만 이때는 취득세를 더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광업권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20%만큼 취득세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80%가 된 시점에 법인 장부를 보니까 광업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미 다 정산했잖아요. 60%일 때 이미 다 냈어요. 따라서 그 다음에 광업권을 샀다. 그런데 내가 80%가 된 시점에 보니까 법인 장부에 광업권이 있더라. 그러면요. 증가한 20%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는 거죠. 80% 전부 다 내는 게 아니죠. 60%는 이때 다 냈기 때문에 증가한 20%만큼만 취득세를 더 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사람이 90%였습니다. 90%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90%만큼 이제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또 30% 팔았습니다. 자, 지분이 줄어들면은 이때는 취득세 더 이상 낼 필요 없죠. 그런데 20%를 더 사가지고 80%가 됐습니다. 늘어났죠. 자, 그러면 이때는 80%만큼을 한 번 더 내야 되느냐? 만약에 법인이 업권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80%를 내느냐,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아니다, 그죠? 자, 90%에서 80%가 됐으니까 오히려 더 지분이 떨어졌잖아요. 지분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과거 최고 지분율보다 낮으면은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0%가 만약에 100%가 되었으면은 그 10%만큼은 더 내지만은 과거 최고 비율보다 오히려 더 낮죠. 그랬을 때는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과점주주 집단 내 주식 이전이 되겠습니다. 과점주주는요. 실제로는 한 사람만 과점주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을 전부 다 합쳐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친인척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말이죠. 남편이 40% 가지고 있고 부인이 20%, 딸이 20% 이렇게 해가지고 총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 세 사람의 주식 전부를 다 합쳐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과점주주 집단 내 주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딸한테 10%를 팔았습니다. 20%가 10%가 되고 그 다음에 딸은 30%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점주주 집단 내 주식이 이전돼 가지고 변동이 있었는데 전체를 보니까 80% 변동이 없죠? 그대로죠? 자, 이랬을 때는 총 주식 비율은 불변이죠? 자, 이때는 간주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는 항상
친인척 이걸 갖다가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렇게 친인척의 주식을 다 합쳐서 50%가 넘어가느냐 이걸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 사이끼리 그죠? 자기들끼리 주식을 주고받아 가지고 전체는 변동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처음 이렇게 80% 됐을 때는 한번 냈겠죠? 취득세를 간주 취득세를. 그런데 사고 팔고 해가지고 전체는 변동이 없으면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낼 거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풀립니다. 자, 보시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죠. 기업 비상장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비상장법인은 맞아요. 그죠? 비상장법인. 그런데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었다. 이때는 해당 사항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해당 사항 없다. 두 번째, 니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오케이. 이건 당연히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당연히 내야 되죠.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40%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주로부터 20%를 더 사가지고 60%가 되었다. 50% 초과되었죠. 그러면 60%에 대해서 간주 취득세를 일단 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정답.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소위 말하는 60% 과점주주가 20%를 더 사가지고 80%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증가한 20%만큼은 그렇죠 내야 되죠. 이것도 맞는 말. 과점주주 집단 내부 아까 마지막 말씀드린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전체를 보니까 변동이 없더라. 이때는 당연히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래서 요거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가시죠. 자, 취득세 납세 의무. 자, 옳은 것 고르기. 과점주주라는 것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이다. 틀렸죠. 두 군데 틀렸습니다. 상장법인이 아니라 비상장법인 그리고 50% 초과죠. 이상이 아니죠. 두 군데서 틀렸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은 기억할 필요 없다 그랬죠.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그죠? 자, 40%가 20%를 사가지고 60%가 된 거죠. 자,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모두 취득한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60%를 이 말이죠. 60%를 그때 취득한 것으로 봐가지고 간주 취득세는 최초 40%도 아니고 증가된 20%도 아니고 합친 60%를 간주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죠?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그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당연히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건 정답이죠. 아까 했죠? 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복잡해. 자, 이미 과점주주가 됐답니다. 즉 60% 과점주주가 20%를 더 사가지고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되었죠. 80%가 되었죠. 그때는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무슨 말씀? 20% 증가한 20%만 내면 되죠. 왜? 최초에 이미 과점주주가 60% 됐잖아요. 따라서 60% 과점주주가 된 그 시점에 이미 한번 취득세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끌어모아 가지고
증가했다면은 증가한 그 비율만큼만 간주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했다. 즉 80%를 한 번 더 내라 이 말이죠. 이건 틀렸죠. 그죠? 증가한 20%만 낸다는 거.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말 복잡합니다. 어쨌든 아까 했죠. 90%짜리가 우여곡절 끝에 80%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자 증가분을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90%짜리가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해가지고 90%를 넘지 않고 80%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때는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틀린 말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아까 아까 뭡니까? 2번이 정답입니까? 예, 2번이 정답이죠. 자, 5번을 보시죠.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다. 이때는 취득세 안 낸다 그랬죠. 자,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자, 요 말은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간주 취득세 내라 이 말입니다. 자, 틀렸죠. 설립 시에 이미 과점주주로서 내가 시작을 했다. 그러면 더 이상 낼 필요 없다는 거. 그죠? 자, 그다음요. 지금부터는요. 계산 문제를 두 개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계산 문제는요. 너무 쉽습니다. 미칠 정도로 쉽습니다. 이거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자, 아래 자료를 기초로 비상장법인 A법인입니다. 자, 비상장법인 A법인 주주인 갑입니다. 갑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 자, 과세 표준을 묻고 있네요. 취득세의 과세 표준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자, 뭐 상관없습니다. 과세 표준을 구하든지 뭐 지분을 구하든지 관계없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요. 언제 이 갑이 언제 50%를 초과했느냐 이걸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법인 설립 시에 50%를 초과했느냐 이거 제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에 50%를 초과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더 끌어모아 가지고 50% 초과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취득세를 내야 되죠. 자, 그래서 보시죠. A법인의 증자하기 전에 자산가액 및 주식 발행입니다. 증자하기 전에 자산가액입니다. 건물이 4억, 토지 4억, 차량 2억, 합이 10억입니다. 자, 이게 법인 장부에 잡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주식 발행을 보겠습니다. 2005년 3월 10일 날 설립할 때 발행 주식 총수는 5만 주입니다. 자, 그런데 23년 9월 15일 증자를 했습니다. 증자는요, 5만 주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 수를 더 늘립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그럼 이제 주주들은 말이죠. 그 주식을 이제 추가로 사면서 자본금 돈을 더 법인에 넣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 증자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증자하고 나니까 10만 주가 됐습니다. 딱 2배 늘어났네요. 자, 그러면은 갑의 A법인 주식 취득 현황을 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 2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 법인 설립 시에 갑이 과점 주주인가? 제일 먼저 보세요. 자, 법인 설립 시에 5만 주죠? 그런데 2만 주 가지고 있죠? 그러면 40% 아하. 갑은 법인 설립 시에는 과점 주주가 아니구나. 자, 그런데 증자하면서 4만 주 추가로 취득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2만 주, 4만 주, 6만 주가 됐죠. 그런데 이때 주식 총수는 10만 주죠. 그럼 60%죠. 오케이. 그럼 증자한 요 날짜에 과점 주주가 되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법인 설립 시에 갑은 2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5만 주 중에서 2만 주, 40%. 법인 설립 시는 과점 주주 아니다. 그런데 증자를 하니까 4만 주를 추가로 샀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식 수는 10만 주, 2만 주, 4만 주, 6만 주가 되었죠. 그럼 60%가 되었죠. 과점 주주가 되었죠. 그럼 요 시점에서 일단 법인 장부상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한번 보세요. 4억, 2억이죠. 전체 10억이죠.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60%, 60%. 과점 주주가 된 60%만큼을 곱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6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무조건 두 가지를 판단하세요. 법인 설립 시에 나는 과점주주인가? 아니다. 이 경우는 아니죠. 그러면은 언제 과점주주가 되었는가? 그러면 그 된 시점에서 몇 퍼센트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60%. 따라서 여기 60% 곱하면 된다는 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가시죠. 자, 이 문제는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보는 순간 머리가 뒷골이 땡깁니다. 자, 그런데 핵심 포인트 보라 그랬죠?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인가? 그 다음에 언제 과점주주가 되었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일단 짚고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거주자 갑의 비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3년 9월 15일 주식을 취득했을 때, 자, A 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갑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이제는 지분 비율을 물었습니다. 몇 퍼센트를 과세할 거냐 이 말입니다. 지분 비율을 물었어요. 23년 9월 15일 이때 갑은 몇 퍼센트를 그럼 계산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 일단 보시죠. 설립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행 주식 수는 만주, 갑은 5천주 가지고 있죠. 그럼 50%를 초과하지 않죠. 따라서 이때는 과점주주가 아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자, 두 번째. 자, 4월 29일 날 주식을 또 취득을 했네요. 만주. 그래서 총 주식 수는 만주고 갑은 6천주가 되었습니다. 60%를 부여하죠. 오케이. 이때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년 4월 29일 이 날짜에 60%만큼을 취득세를 냈겠죠. 자, 그 다음요. 이제 주식을 또 팔았네요. 팔고 나서 보니까 3천주가 됐어요. 3천주 팔았네요. 자, 지분이 줄어들었다. 이때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최종 7천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 최초로 그죠? 과점주주가 되었죠. 60%만큼 냈죠. 그래서 그 다음 넣은 게 7천주니까 70% 늘었죠. 60%에서 70% 이게 키워드죠. 60%에서 70%가 되었으니까 그죠? 증가한 10%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요때 이미 과점주주로서 60%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액션이 나옵니까? 요것보다 더 많이 샀을 때 그러면 그 증가한 그 비율만큼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고 말 문제 일단 무조건 맞춰야 되고 계산 문제는 반드시 언제 과점주주가 최초로 되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이 문제를 푸시면요. 이거요 정말이지 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맞춰야 됩니다. 논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오늘은 했습니다.